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하지만 테슬라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로 불이 붙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폐차장에 방치된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 차량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소방관들이 대량의 물을 퍼부어도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열기로 물을 부어도 계속 불이 되살아난다고 분석했고 큰 물웅덩이를 만들어 테슬라의 전기차를 빠뜨렸습니다. 소방관들은 트랙터를 이용해 땅을 파고 물을 채웠는데 들어간 물이 1만 7천 L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건물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양이고 미국 일반 가정이 2년간 쓰는 양과 맞먹는 양입니다. 소방관 12명이 차량 1대를 진화하는데 7시간이 넘게 걸렸고 실제로 11만 L에 달하는 물을 쏟아붓고 나서야 겨우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테슬라가 밝힌 긴급 대응 가이드를 보면 모델 S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 직접 물을 뿌려 불을 끄는데 약 24시간이 걸리고 약 1만 1천에서 3만 L의 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진압이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주행 중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어 있는 전치가에서도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졌을 때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커 윌본 세크라멘토 소방서 대변인은 전기차 화재는 소방관들이 예전엔 접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과제였다. 최근 전기차 화재 진압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 테슬라가 이 정도라면 저품질 중국산 전기차들은 굴러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이 있는 양극에 어떤 소재를 추가하느냐가 배터리 용량 등 성능을 결정해요. 한국산 배터리는 양극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로 넣어서 삼원계 배터리라고 불러요. CATL 등 중국 회사들은 비싼 코발트와 니켈 대신 저렴한 철과 인이 들어간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만듭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도 커지는데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는 가격이 싸지만 용량이 낮고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BYD의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LFP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이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BYD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는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품질의 LFP 배터리는 이런 장점마저도 없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중국 광동성 주에시와 광동성 포산시에 이어 구이강시에서도 BYD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의 보도 통제 때문에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업계의 주력 제품인 LFP는 NCM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원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LFP 배터리에 적용되는 탄산 리튬 가격이 NCM에 쓰이는 수산화 리튬보다 크게 오른 데다 반대로 NCM의 주 원자재인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주력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으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속이 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중국도 이제 LFP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기업들은 LFP 배터리에 대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LFP는 낮은 에너지 밀도로 한계가 있고 밀도나 출력이 NCM보다 좋지 않다. 더구나 원가 이슈도 있어서 양산할지 고민해보겠다. 입장이었습니다. 못하겠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비교적 여유 있는 반응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밟아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굳이 중간 단계에서 다변화를 꾀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차세대 배터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새 몸집을 2배나 불린 중국 배터리가 가성비에 주력하다 보니 안전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여러 차례 노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배터리 안전 논란을 끝내버릴 혁신적인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최근 한국 스타트업 스탠다드 에너지는 바나듐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 잔여 전력 10%인 기아 EV 이용을 약 18분 만에 초초고속으로 완전 충전하는 모습을 시연해 경쟁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말로만 주장하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약 18분 만에 초고속으로 충전하는 이 속도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력보다 80배 빠른 속도이고 더구나 여기에 기존 LFP보다 원가는 낮은데 화재 위험이 적다는 장점까지 있었습니다. 바나듐 배터리는 LFP와 달리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 이날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바나듐 이온 배터리의 온도는 24.5도C를 꾸준히 유지했는데 배터리를 오래 최대 출력으로 사용할 경우 온도가 급증하는 LFP 배터리와 비교할 때 높은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안정성도 좋은데 에너지 효율은 97%에 달하며 충방전 횟수는 8,000번 이상 가능하다니 중국 배터리 산업을 전멸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업계는 흥분했습니다. 스탠다드 에너지는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년 동안 개발에 몰두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배터리의 가성비에 치중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안전기술에 몰두했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산 리튬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리튬, 코발트 등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할 경우 중국 신장에서 채굴되는 리튬 등 광물 수입이 제한될까봐 이 점을 항상 걱정해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리튬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듐은 한국에도 상당량 매장돼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 충청 일대의 희소금속인 희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희소금속 바나듐은 차세대 배터리와 고강도 철강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미국에서는 33개 주요 광물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강화철과 항공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철과 섞이면 강철을 더 단단하고 탄성 있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는 광물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바나듐이 호주 광산 규정 기준으로 약 22만 2천 톤이나 대전과 충북 보은군 등지에 매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듐 매장량이 공개되자 철강업계와 배터리업계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더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바나듐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사고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원 갑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보다 반가울 수가 없는 소식인데요. 게다가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6로 고속충전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 앞으로 상용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바나듐 배터리가 완벽하게 개발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에서 리튬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광물업체 콤파스 미네랄과 맺은 MOU 계약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LG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에 필요한 리튬을 직접 수급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콤파스 미네랄은 앞으로 7년간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 호수 염호 활용해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 배터리가 LG의 미시간 공장 LFP 배터리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원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변덕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한 계약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생산 공장을 2025년까지 20GWh로 증설할 예정으로 증설 라인은 북미와 유럽향 배터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당장의 출혈을 감수하면서 안전에 중점을 맞추었던 노력은 이제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를 지원하는 배터리팩 플라스틱 소재를 양산할 계획이며 SK온은 특정 배터리 셀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 팩 전체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열을 차단하는 S팩 기술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기존 점유율만 생각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바나듐이란 새로운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화재에서 안전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속속 개발 중입니다.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배터리를 가지고 갑질할 수 있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